사연 탐구에서 먼저 수학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안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학 가정기술, 두 번째 수와 연산, 세 번째 공간과 도형, 네 번째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 및 결과 나타내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학적 가정기술부터 볼게요. 수학적 가정기술은 5가지로 저는 의문추 표현으로 외웠습니다. 의문추 표현. 먼저 의사소통하기는 수학적 상황에서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수학적 언어와 상징에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하기는 수학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획득했던 지식이나 개념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입니다. 추론하기는 수학에 대해 가설을 세워 논리적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하고 패턴과 관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상하기는 수학적 개념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매개물로 자신의 내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계하기는 다른 교과 영역과 수학적으로 연계되어 유아의 아이디어와 활동이 한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순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론하기 안에는 추론하기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특수 기출에 나왔던 거라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학적 관계성의 인식, 추리하기, 일반화하기, 정당화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학적 관계성의 인식은 수학은 관계성의 학문이므로 관계성을 찾는 것은 수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리하기는 관찰되거나 이미 아는 정보를 관찰되거나 이미 아는 정보로부터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는 전략으로 사용되며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이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화하기는 정보나 사건의 규칙성을 인식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 이 규칙성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화하기는 논리적으로 추리한 것의 타당함을 밝히는 과정을 의미하며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표상하기의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련된 실제 상황으로 표상하기. 두 번째, 구체물로 표상하기. 세 번째, 그림으로 표상하기. 네 번째, 구어로 표상하기. 5번째, 상징으로 표상하기가 있습니다. 수와 연산으로 넘어가면 먼저 수의 의미에 대해 볼 건데요. 수의 의미에는 이렇게 집합수, 순서수, 이름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합수, 기수라고도 하는 이것은 집합에 속한 원소의 수를 나타내며 흔히 사물의 수량을 셀 때 사용되는 수입니다. 순서수는 서수라고도 하고 이것은 사물의 특성에 따라 순서화를 했을 때 그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름수는 명명수라고도 하며 이것은 명칭으로 사용되는 이름수입니다. 맥락을 이용한 수 교육 방법도 있는데요. 6가지가 있고 순서 맥락, 수세기 맥락, 기수적 맥락, 측정 맥락, 서수적 맥락, 임의적 맥락 이렇게 있고 순서 맥락은 수를 세려는 의도보다는 관례적인 순서로 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맥락은 수 이름과 사물을 대응시키면서 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수적 맥락은 사물을 셀 때 마지막 사물의 이름을 말하고 마지막 사물의 수 이름을 말하면서 이는 집단의 전체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측정 맥락은 길이, 시간, 거리, 속도, 양과 같은 것의 단위의 수를 의미합니다.
서수적 맥락은 대상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순서수와 같은 것입니다. 임의적 맥락은 전화번호, 우편번호, 버스번호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단순히 명명하기 위해 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 개념의 발달 단계,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자가 피아제와 게르만으로 나뉩니다. 먼저 피아제를 보면요. 총체적 비교 단계, 직관적 단계, 조작적 단계로 나뉘고 총체적 비교 단계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이나 길이에 대해 지각적 비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하지 못하고 두드러진 특징에만 관심을 갖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직관적 단계는 1대1 대응이 가능은 하지만 물체 사이의 간격이 다르면 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직관적 시각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조작적 단계는 1대1 대응도 가능하고 물체의 공간적 배열이 달라져도 물체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직관적 시각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개만으로 넘어가면요. 수 추상 능력과 수 추리 능력이 있는데요. 이 수 추리 능력이 수의 조작적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수량적 관계를 추상화하는 이 수 추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 추상 능력은 수량을 물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수량적 관계로 추상화하는 능력으로 수세기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수 추리 능력은 동등성, 위치 변형의 무관성 등 이런 것을 포함하는 수의 조작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수 보존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수세기인데요. 수세기 안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기계적 수세기, 다음으로 합리적 수세기, 세 번째 동등성 이해의 수세기, 아니 동등성 이해의 세기. 그래서 기계적 수세기는 단순히 수 명칭을 순서지어 차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가지고 말로만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수세기는 물체를 수량화하는데 수 단어를 물체에 적용해서 셀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성 이해의 세기는 지각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수의 불변 논리를 이해하고 그 상태로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수세기 안에는 수세기의 원리가 있는데요. 5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란 기순추 이렇게 외웠는데 이란 기순추 먼저 1대1 대응.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물체 하나에 한 번씩만 수 단어를 말해야 한다는 원리예요. 안정된 순서의 원리는 성인들이 사용하는 수 명칭을 안정된 순서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기수의 원리는 마지막 물체에 적용된 수 명칭이 전체 물체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순서 무관의 원리는 물체의 수를 셀 때는 어떤 물체부터 세기를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화의 원리는 세어야 할 대상이 반드시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사건 등과 같은 정신적인 실체도 수세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관계 이해. 수관계 이해는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3가지라고 해서 생략하기는 좀 그래서 적어놓긴 했어요. 그 안에는
즉지하기, 어림하기, 수량 비교, 부분 전체 알기 이렇게 있는데 즉지하기 같은 경우는 수량을 세지 않고 보면서 총수를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림하기는 정확한 총수가 아닌 합리적인 추측으로 실제 총수에 가까운 타당한 전체 수량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수량 비교는 말 그대로 수량을 비교해서 수량이 같은, 더 많은, 더 적은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 전체 알기는 특정한 양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 연산에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4가지가 있어요. 먼저 더하기 측량에는요. 모두 세기, 손가락으로 세기, 첫 수부터 이어 세기, 큰 수부터 세기가 있어요. 모두 세기는 구체적 물체로 세는 거고요. 손가락으로 세기는 이게 과도기예요. 그 구체적 물체로 세기에서 정신적 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고요. 첫 수부터 이어 세기, 큰 수부터 세기는 정신적 세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모두 세기 같은 경우는 두 집합의 물체를 모두 세는 것이에요. 손가락으로 세기는 이런 구체적 물체가 없을 경우에 손가락으로 대신해서 세는 것입니다. 첫 수부터 이어 세기는 첫 번째 수 다음부터 계속 센다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가 있을 때 첫 수부터 계속 세기 때문에 첫 수가 3이지요. 3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그래서 다 더하면 8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수부터 세기는요. 두 수 중에서 큰 수 다음부터 센다는 것인데요. 3 더하기 5가 있을 때 이 둘 중에 큰 수는 5지요. 그래서 5 다음 수부터 6, 7, 8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8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빼기 측량입니다. 빼기 측량은 덜어내고 세기,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더해가기, 세워 오르기, 거꾸로 세기가 있는데요. 덜어내고 세기와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더해가기는 구체적 물체로 세기고요. 세워 오르기와 거꾸로 세기는 정신적 세기입니다. 덜어내고 세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 물체를 사용하여 감수를 덜어내고 나머지를 센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밤이 5개가 있어요. 이것 중에서 3개를 접시에 옮긴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걸 세서 2개가 남았구나. 그래서 결국 이건 5 빼기 3이 된 거죠. 다음으로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더해가기는 감수로부터 구체적 물체를 피감수까지 더해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 빼기 3일 때 5가 피감수, 3이 감수예요. 그래서 감수로부터 구체적 물체를 피감수까지 더해간다고 했으니까 감수인 3부터 피감수인 5가 될 수 있게 2개를 더 더하면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총 2개를 답은 2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어 오르기 같은 경우는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세어 올라간다는 건데요. 여기부터는 정신적 세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감수인 5에서 감수인 3을 뺀다 할 때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세어 올라가기 때문에 3, 4, 5 그래서 하나, 둘 두 개 답은 2가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보면 8에서 5를 뺀다고 할 때 5부터 8까지 세어 올라가 볼게요. 5, 6, 7, 8 그러면 하나, 둘, 셋 8에서 5를 빼면 3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세기 같은 경우는 피감수로부터 감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간다는 건데요. 피감수에서 감수까지 예를 들어서 5 빼기 3이면 피감수 5에서부터 5, 4, 3 감수인 3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두 개 답은 2가 되는구나. 한 번 더 해보면요. 8에서 5를 뺀다고 할 때 피감수인 8부터 감수인 5까지 세어 내려갈게요. 8, 7, 6, 5 그래서 하나, 둘, 셋 답은 3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곱셈 책략은 한 가지가 있는데 묶어세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묶어세기는 수연산학습의 기초이며 곱셈학습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십식 묶어세기는 자리값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나눗셈 책략은 두 개가 있는데 덤핑 전략과 중복 전략이에요. 덤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양의 동일한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 집어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복 전략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다시 하나씩 반복해서 분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